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감기 그리고 바이러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겨울에도 건강한 모습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어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매일매일 시내 곳곳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다른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보는 세상,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섞여서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만에 하락장이 왔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35,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1, 나스닥이 0.6% 떨어졌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도 0.63% 떨어지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면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한꺼번에 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하락장은 아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간 종목, 그리고 많은 하락세를 보여준 폭락한 종목들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로블록스인데요. 무려 42%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를 읽어볼 텐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도 과연 42%라는 상승폭이 make sense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말이 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AGC라는 스펙 주식이죠. 그랩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AGC 역시 27%나 단 하루 만에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V고가 요즘에 굉장히 좋죠. 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0% 추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요. TTD,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도 이틀 연속으로 굉장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9.4% 정도 추가의 성장을 보여줬다. 자, 유니티가 5.23%, 버진 갤럭틱이 5.08% 올라갔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요즘에 좋습니다. 3.6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62, 아마존도 최근에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죠. 2.50% 올라가면서 어느새 주가가 다시 3,57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인바이트 어제 우리가 어닝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어닝 결과의 여파로 인해서 21%나 폭락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어제 12%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볼 기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레모네이드가 10.7%, 페이팔이 요즘에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10.46%, 프로테라 10.39. 프로테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가 9.35, 차지포인트 역시 테슬라의 영향으로 6.45%, 업스타트가 드디어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6.24% 정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공존하는 이러한 좀 복잡한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지표 하나,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세일 프라이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홀세일이라는 이제 도매업을 얘기하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6%나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다. 지금 10월달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8.6%라는 물가 상승률은 하이스트 에버니까, 그러니까 역대 가장 높은 수치랑 지금 타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레이버 디파트먼트 노동부에서 이번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PPI라고 부르는
보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0.6% 정도 한 달 만에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1년치로 환산을 해보면 연 이율로 8.6% 정도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자, 이렇게 많은 폭으로 물가가 상승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솔린, 석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토모빌,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이 주도를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토모빌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반도체도 부족하고 부품 부족 현상으로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었죠. 자, 이 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틸티드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가 기운 겁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이 경사가 가파랐냐면 굿 쪽에, 상품 쪽에, 그러니까 서비스 섹터보다는 물건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8.6%라는 물가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공급 체인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CPI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일은 이제 오늘 밤이죠. CPI 같은 경우는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자 쪽에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면 그게 한 몇 개월 이후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 지난 분기에 올라갔던 것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발표된 8.6%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요, 제가 미주온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로블록스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무려 42% 넘는 주가의 상승을 어제 단 하루 만에 보여줬거든요. 저도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황당한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 42%나 하루 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가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로블록스의 그 가격이 42%나 오늘 올라갔는가, 이러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밑에 간단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쿼터를 시작했다. 이제 4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4분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됐다는 거죠. 3쿼터의 그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42%나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미 포스트 마켓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30%나 이미 뛰어 올라 있었거든요. 이 30%의 상승률은 사실 어닝 결과 때문에 올라간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4분기에 그 한 달의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된 거거든요. 10월 달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10월 달 결과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로블록스의 서버가 마비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우티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로블록스의 그 서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 할로윈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매출이 25밀리언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그 매출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에스티메이팅이니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갭 레비뉴 매출이 177밀리언에서 180밀리언 정도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10월 달과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 10월 달에는 94.7밀리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렇게 25밀리언이나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0% 매출이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된 거죠. 3분기의 성적표도 너무 좋았는데 4분기에도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그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42%나 로블록스의 주가가 치솟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부분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단기간 동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은 EV고인데요. EV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EV고 주가가 35%나 폭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10%가 추가적으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틀 만에 한 종목의 주가가 50% 가까이 올라가 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V고의 주가가 지금 용솟음 치고 있다. 이유가 뭐냐면 차조 스톨 딜이 그러니까 GM하고 같이 파트너십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EV고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익스펜딩 한다는 것은 확장하는 거잖아요. GM과 있는 딜을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넘버가 나와 있는데 3250개의 차징 스토어를 설치를 한다. 차징 스토어는요. 차징 스테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차징 그 포트를 얘기합니다. 차저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 차저를 3250개를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200개의 차저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징 스토어의 개수는 약 25,000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2025년까지의 계획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개가 넘는 차징 스토어를 한꺼번에 이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적으로 이번에 EV고와 GM의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가는지 살펴보면요. 원래는 40개의 도시에 머물고 있었던 파트너십이 이번에 52개의 도시로 확장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지금 집중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드라이버들 중에서 운전자들 중에서요. 멀티 유닛 드웰링즈에 사는 사람들, 즉 아파트 같은 데 살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아니면은 차저를 집에다가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집 그리고 직장에서 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속 충전이 굉장히 좀 어렵죠. 사용하기가.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급속 충전, 그 슈퍼 차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EV고가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슈퍼 차저를 지금 GM이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DC 파스트 차징, 즉 우리가 이제 슈퍼 차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이 뭐냐면 EV, 전기차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이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GM이 가지고 있는 목표다라고 릭 스피나라는 사람이 이그제큐티브인데요. 이분이 밝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틀 동안 주가가 50%나 올라갔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자, EV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이 순간을 즐겨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는 날도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좀 뭐 10% 20%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마음이 담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간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12%나 지금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추락한 것은 굉장히 좀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기사를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2%나 떨어진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마이클 버리 때문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 빅 숏, 공매도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자, 이분이 또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12% 정도 지금 화요일날 떨어졌다. 그 이유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다가 메시지 하나를 남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퍼스널 뎃,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좀 걱정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블룸버그 뉴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컨택을 했는데 인터뷰는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 올라와 있던 이 피드도요. 바로 삭제를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이 트위터의 피드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곁들이면요. 지금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그 빚 때문에 팔았다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간혹 했었거든요. 나는 월급을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샐러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 X에서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 그리고 옵션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영리한 거죠. 테슬라의 주가는 뭐 1년에 50% 100%씩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의 그 담보로 해서 빌리는 이자는요. 뭐 1년에 5%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굉장히 싼 가격에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올라가고 이러한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다. 따라서 빚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이 옵션을 빨리 팔아서 빚을 좀 갚고 이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폭로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떨어진 두 번째 이유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12% 정도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인사이더 셀링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샤프리 로우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109 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1억 달러가 넘는 거죠. 1억 달러가 넘는 그 가치가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는데요. 누가 팔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킴발 머스크가 팔았다. 킴발 머스크는요, 일론 머스크의 동생입니다. 남동생인데, 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1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10%를 판다고 공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생까지 지금 1억 달러를 팔아버렸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이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루 만에 10.4%나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6주 전과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4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YTD로 65%나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10% 이상 테슬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한꺼번에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라이벌은 26% 이상 떨어졌고요. 프로테라도 9.9%, 카누가 7.2, 루시드가 6.7, 로즈타운 모터즈가 5.1, 니콜라가 4.1.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는 다소 다를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 차이니즈 스톡도 많이 떨어졌다. 니오가 5.6, 리 오토가 4.5, 엑스팡이 4.9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떨어진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테슬라의 먼슬리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한 그 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어떠한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사의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판매를 했는데요. 휘어라는 것은 더 적은 수를 판매한 거죠. 중국에서 생산된 그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10월 달에 줄어들었는데 어디랑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냐면 그 전 달이랑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테슬라가 이번에 레포트를 했다. 실적을 발표한 거죠.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의 수를 발표를 했는데 먼스 투 먼스니까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는 3%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48%가 증가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300%가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숫자는 54,391대를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는 56,000대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에서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8월 달과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 수치긴 합니다. 8월 달에는 44,264대를 판매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 54,391대 중에서 엑스포트한 것은 수출한 숫자가 4만 대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분기의 첫 번째 달에는 수출에 많이 집중을 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9월 달에는 3,853대밖에 수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수출 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그렇기 때문에 로컬 딜리버리, 즉 중국 내에서 판매된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3,725대로 뚝 떨어졌다. 9월 달에 비해서 74%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숫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8%입니다. 테슬라가 매년 50% 정도의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 이상 이렇게 작년 대비 생산과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수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니오의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니오가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9% 정도 테슬라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닝이 발표됐는데요. 어닝 발표 이후에 1%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분기의 논갭 EPS는 0.06 마이너스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요. 이 수치는 4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갭 EPS는 마이너스 0.28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8센트가 모자랐다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논갭 EPS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을 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갭 EPS는 좋지 않은데 논갭이 좋은 걸 봐서는 지난 분기에 굉장히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52 빌리언이 만들어져서 지난해에 비해서 128%라는 엄청나게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이 수치 역시 예상치보다도 50밀리언이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전망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021년 4분기의 전망치 가이던스를 보니까 딜리버리 수는 판매대 수는요. 23,500에서 25,500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달 만 대가 되지 않잖아요. 많아야 한 8,000대 정도를 판매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향상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0년에 비해서 35%에서 한 46% 정도 생산 대수, 판매 대수가 늘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크리스했다. 어떤 거랑 비교했을 때 디크리스냐면 3쿼터랑 비교했을 때 4쿼터에 오히려 판매 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토탈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455에서 한 1.568 정도를 지금 보고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 1.52였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다음 분기에 어떻게 보면 3분기보다 그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뭐 1.45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도체 그 공급 현상의 문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전반적으로 공급 체인에 그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니오도 약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